2020년에 46이 2021년에 37이 이렇게 회계 투명성이 5위권에 나라된다고 하면서도 투명성이 낮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문제를 가져왔다. 여기에 관한 저출산에 관한 문제 100만 명씩 낳았는데 2024년에 0.72 23만 명으로 나가가지고 60명씩 낳은 사람이 한 명도 못 낳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그 문제다 하는 거. 이런 문제를 쭉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것으로 이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디지털에 관련된 인공지능에 관한 거. 느닷없이 우리가 코로나가 막 끝나더니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크게 쌓더니 챗GPT라는 걸 막 얘기를 해가지고 2003년, 2004년, 2005년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일자리를 없앨 거냐, 일자리가 줄어들 거냐 하는 거. 아,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다 해보니까 우리 일자리 다 없어지겠네? 그럴까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려면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의 제일 밖에서 깊이 있게 밑으로 들어가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냐? 인공지능이 하는 영역을 그 옆에 쫙 설명을 해놨어요. 인공지능을 알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머신러닝이 그 역할이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그 영역에 써져 있어.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제일 지금 발전하게 요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챗GPT를 얘기하는 이런 분야까지 깊이 있게 주변에 있는 것을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챗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공부가 돼야 하는데 이런 공부 지금부터 하려고 하면 겁부터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제일 가운데 있는 거 바로 배워가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챗GPT한테 물어봐. 물어보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밖에 있는 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생활하는데 논문 쓰는데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겁먹을 것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뭘 중심으로? 제너러티브 인공지능 챗GPT를 잘 쓰면 밖에 있는 거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 영역이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계적인 거, 경제적인 거, 과학적인 거, R&D 하는 거 이런 뭐 전혀 몇 년씩 했던 일들을 몇 시간 몇 분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이 저렇게 다양하다. 트랜스포머를 모두 촬영하는 딥러닝, 딥러닝에서 소스 시퀀스, 소스 정보, 디코더, 타켓, 시퀀스, 생성 이런 것들이 기능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 하는 그 영역, 생성형 챗GPT가 부정확한지 정확한 답을 만들어내기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것.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차분히 보세요. 인공지능은 누가 개발하고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전쟁터는 어떻게 되고 LLM이라는 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가지고 언어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답을 구하는 것을 챗GPT가 하고 있다. 챗GPT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제미니, 여러 가지 챗GPT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챗GPT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 내부 신경망에 관련되어 있는 것, 트랜스포머를 넘으려는 여러 가지 그림께서 모든 것을 별의별 것을 다 하고 있다. 한국의 R&D 인프라 투자는 끝이 없이 빌 게이츠가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챗GPT에서 구글에서 한 달에 25불 받아가가지고 하는 것을 빌 게이츠가 1200을 투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빙 AI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 앞으로 빌 게이츠는 계속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활용하는 오피스, 워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바로 챗GPT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메타라는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글로 표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메타인지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시간이 없다. 자체 LMN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챗GPT를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엇만 잘하면 된다? 챗GPT에 물어보는 거,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빙 AI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빙 AI를 깔아가지고 열면 뭐라고 나오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나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나오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 또 하나, 구글에서 챗GPT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무료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앉기 위해서 제미나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가지고 무료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플레이스토어에 구글에 제미나이를 불러가가지고 깔아서 제미나이를 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또 나오면 거기다가 물어보면 된다.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두 가지 것을 반드시 활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잘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익혀야 돼. 누가 가르쳐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익히면 아까 얘기하는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에서 머신러닝에서 쭉 밑에 있는 앞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미리 안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빙 AI를 끊어서 빙 AI한테 물어봐라. 또 다른 거 구글에 제미나이를 깔아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라. 그걸 달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답을 얻어서 활용하면 된다. 그것이 지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이 익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석사 박사 가지고 12명 60명을 데려놓고 하니까 제미나이
빙 AI와 제미나이를 알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지금 어제도 그제도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강조를 내가 2013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어도 수없이 들은 사람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면은 오늘 강의한 것 아무 의미가 없다. 해봐야 한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것들이 쭉 데이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에 관한 한글에 관한 것도 다 제미나이나 빙 AI에 물어보면 거기서 자료들이 다 번역이 돼가 가지고 알 수 있다. 또 이거 음성이나 그림이나 문자나 인식 다 해가 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내 스타일로 이걸 고쳐주시오. 그러면은 모나리자 그린 것보다 더 예쁘게 그림까지 그려준다. 내 이름을 내 강철승이가 이 강의한 것을 내 얼굴을 해가가지고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가상의 얼굴을 넣어가가지고 메타와 같이 넣어가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준다. 그런 것들이 쫙 설명이 됐어요. LLM 성능 평가라는 게 뭐냐? 라지 랭게지 모델이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 평가가 믿을만하냐? 컴퓨터 평가, 벤치마크, 뭐 여러 가지 유연성, 규정, 뭐 이런 거. 챗GPT.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에 안 들어가고 컴퓨터 공학과에 옛날에 들어가면은 빅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코딩하는 컴퓨터 코딩 그 입력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엄청 어렵게 그런 사람들을 공부를 했는데 요즘 코딩 안 배우고 빅데이터가 안 배우고 그냥 해도 챗GPT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많이 해본 사람이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보다 나와가지고 안 해본 사람보다 훨씬 유용하다. 챗GPT의 컴퓨터 명령어를 옛날에는 다 쳐가가지고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만이 했는데 말로 그냥 이제 이 얘기를 써가가지고 만들어내면 된다. 여러 가지 연산량의 매개 변수를 1천억 배 전환을 됐는데 합 연산량이 10의 22 제곱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데이터셋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데이터를 자료를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럼 무시무시하다.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기본 기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해하고 모델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것이 상용에 응용되는 이런 얘기들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수천 배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오픈소스의 이 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봐봐요. 제일 최근에 나오는 건데 평균 IQ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107, 중국이 106. 아까 중국에서 왔다고 그랬지. 중국의 사람들이 머리가 연기를 해. 중국의 106. 그 다음에 이란이 106,
우리가 107.84, 그 다음에 일본이 4위 106, 싱가포르의 106,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니까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인공지능을 하고 뭐 달라고 지금 케이팝이니 문화니 예술이니 영화니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놀라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표만 봐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중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은 것만으로도 오늘은 여러분들 본전을 뺐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이거를 보면은 나는 80세예요. 내가 19살에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선장 출신이에요. 배 선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밤에는 육상이나 뭐나 이런 그 데이터를 기상부에서나 주는 기상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밤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북두칠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섹스탄트로 박아가지고 북두칠성을 위주로 해서 내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배를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걸 뭐라고 무슨 학문이라고 그러면 천체 물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66년에 졸업을 할 때 선장 면허, 각종 어선 선장 면허증을 따는데, 면허증을 딸 때 수학과 과학, 물리학을 안 하면은 선장이 될 수가 없어. 그 자격증에 그것이 시험이 나오니까. 요즘 양자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100년이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양자정보 학교가 작년에 생겼어. 금년에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또 반도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년에 양자정보 연구원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초대 원장으로 3월 10일자로 양자정보 80세에 양자정보 연구원장으로 지금 취임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해양 수산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거보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것이, 이런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쫙 이해를 하고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그 챗GPT를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사람보다도 내가 더 강의를 많이 하고, 내가 더 챗GPT를 더 많이 쓰고, 내가 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쓰냐 안 쓰냐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챗GPT를 빙 AI의 엣지에 들어가지고 많이 써봤고, 또 제미나이를 생길 때부터 제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내가 거기서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나는 눈이 안 보여 지금. 컴퓨터 이런 뭐를 하면은 여러분들 눈도 받고 젊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30대 미만인 것 같아. 의무적으로 아까 저출산에 관한 거, 이거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 IQ 좋은 우리나라 107에 이렇게 돼 있는 자식들을 3명 이상을 낳아줘야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디어 좋은 애들을 길러서 제2의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부모로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가보자고 이거 상영 아들인데 내 시간이 언제까지요? 아무도 없네. 이걸 늦게까지 해도 되는가 보지. 여튼 우리끼리 하자고. 메타에서 공부하는 LLM에 여기에 우리 이것에 제일 많이 또 활용하는 것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 다 이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이 영역 속에. 비트코인이나 앞으로 화폐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다가오고 있다. 화폐를 만들어 놓으면 화폐가 한국은행이 있어야 하고 화폐공사가 있어야 하고 돈이 종이 조각이 일정 기간에 없으면 다른 데가 없어지는데 코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한국은행이나 화폐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만 그런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업무다. 이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뭘 어떻게 하면 써보면 된다. 해보면 된다. 어려울 것이. 그런데 여기에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테니까 이것을 초, 중, 고등학교 동생들이나 가족이나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걸 필요로 하면은 갖다가 쓰고 이런 것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거 엄청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쭉 한번 보면 오픈소스에 관한 여기 잘못된 오해들도 많아. 오해들이 많은데 그 오해를 바로바로 수정하게끔 개선이 되고 있다. 뭐로? 더 정교한 정보로 개선이 돼가고 있다 하는 거. 보수 예시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다. 생성형 AI 미션이 내려오면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안이 챗GPT 인공지능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매일 열심히 해봐야 한다. 그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이 그래서 금융회사, 호텔, 관광 모든 것들이 이게 넘어져도 일어나가도 꼴딱 일어나가가지고 지금 막 뛰어간다. 사람도 뛰어갈 게 엊그저께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봐봐요. 두통,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도 다 해결해 준다. 챗GPT 등장과 경영학에 미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 시대의 경영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걸 활용한가 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경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시장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나? 녹색성 친기업 정책, 작은 정부 친기업 정책, 녹색성 장 자원외교, 위기 극복 노력 그러고 하다가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신속하고 민간 주도로 인재 양성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했어. 자원외교를 못했어. 그랬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 가지고 실용적인 시장적인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 청와대에 인공지능에 관한 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실용주의, 인공주의나 관련되어 있는 챗GPT나 말로만 하던 것을 실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른이, 늙은이, 할아버지까지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실용적 시장주의이고,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건데 빨리 경제 회복을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다. 첫째,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우선을 하고, 두 번째, 실용적 시장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에서 정부가 정말 잘해준다 하는 것을 느끼기 있도록. 요새 라면 한 간에 2,000원인데 김 한 장에 150원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가격 안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이 시장에서 다른 정부보다도 물가를 잘 안정해가지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실용적인 시장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다.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강화를 해가지고 부서를 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노인들,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을 세계 3위권으로 만들겠다. 얼마를 투자를 하냐? 인공지능에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인공인프라나 이런 것들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와이파이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삼성에 있는 구글 스마트폰이 220만 원을 해도 전 세계에서 애플을 능가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인공지능의 그 최첨단의 영역이다. 대한민국 관광도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관광도 예약을 해가지고 호텔이고 어디고 이런 것들 예약을 해서 가기 전에 좋은 거, 굳은 거, 뭐 딱 한번 구경하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유럽에 80개국을 돌아다니는데 유럽에 성지순례 가보면은 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사막에 그냥 흙돌이 뻘뻘 땀 흘리고 와가지고 고생만 해가지고 거기 갔다 올라오면 500~600만 원 그렇게 드는데 땀만 흘리고 그래. 그런들은 왜 여기를 왔냐? 돈 들이가 가가지고 성자도 아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이면 성지순례의 의미가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사계절이 있고 물 깨끗하고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나는 단언하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머리 좋은 107의 세계적인 제일 좋은 이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그런 인간들이 사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든 세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후진국에서 오는 사람들 한국에 오면은 제일 안전하고 사고 안 나고 살기 좋고 노동을 해도 제일 한국에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동자들이 지금 법원에 등록된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된 것이 한 250만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600만이 넘어 600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전혀 총각 때문에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뜻은 흑인, 백인, 황색 인종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 2장을 남겨놨어요.
1930년도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영구 300년의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인도가 잘 살려고 그러면 7가지 인도의 죄악을 제거해야만은 잘 살 수 있다. 그 7가지 죄악이 뭐냐 그러면 원칙 없는 정치, 땀 흘리지 않는 노동자의 생각,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인도를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7대 죄악인데,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의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에 있는 문제와 똑같다. 정치가 개선이 돼야 하고, 노동자가 하기에 노동 생산성에 주군해 가가지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성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자유롭게 자식 낳고 잘 사는 대로 이용을 해야 하고, 교육도 바로 교육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어린애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교육, 또 기업도 자기 이익만 하기 위해서 아주 부도덕하게 상품의 질을 낮게 한다거나 또 나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기업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업도 해야 하고, 과학 교육도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켜야 하고, 종교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애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종교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 현재 처해 있는, 나라가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 나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유엔에서 21세기에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21세기에 꼭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기본 교양을 갖춰야 한다. 기본 교양을 갖추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문맹이 없이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문자를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에 돌아가는 것을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양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맹이라는 것이 없어. 다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말하면 다 잘 알아들고, 케이팝 노래에도 막 영어로해도 잘 알아듣는다. 두 번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역량이라는 건 뭐냐? 부모 유산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개개인의 자기의 독특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36%가 대학 진학률인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하느냐? 79%가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잘해가지고 일자리만 잘 만들어주면 이것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맹이 없고 배울 것 다 배우고 능력을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하느냐? 안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가리키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너브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IQ가 제일 좋은 107 이런 자질에다가 교육을 잘 가르쳐가지고 역량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인성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노블리스 오브제를 실천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는 바로 5위국에서 1, 2위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블리스 오브제를 제일 실천하지 않는 한 사람을 얘기를 든다면 서울대학교의 정교수라는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하다가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됐고 자기 아내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동양대 교수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 딸이 기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 보고 가가지고 들어가는 전문 의사 전문대학하고 변호사 전문대학을 이력서를 학력을 조작을 해가지고 풀이라 감옥에 갔다. 이런 사람이 교수가 되고 사회적인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잘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만 잘 기른다는 그런 것을 버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학교에서 정부에서 애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도와주고 결혼해 가가지고 집이 살 곳이 없으면 이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정부가 마련해 줘 가지고 안정적으로 자식을 3명 이상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학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고 토론을 또 토론한 뒤에 마치도록 하죠. 토론자. 근데 일단 저는 토론자로 온 서울대학교 박사 수료한 유재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토론이라기보다 저는 많이 배웠고요. 발제본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토론보다는 좋은 걸 많이 잘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토론자라고 이렇게 와 있긴 한데 네. 작가랑 수고한 박사님 저도 사실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본 자료들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 상황을 서울대 집에서 이제 강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놓쳤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어제도 그러고 오전에도 그러고 우리 그 행정학회 내정 회장을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부탁하면 내가 스케줄 거를 바꿔가지고 그대로 못해서 내가 오늘 지금 바로 올라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고 애 낳는 것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애 많이 낳고 공부는 천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람이 하느님이
먹고 사는 거 다 날아가는 새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없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좋은 은사를 만나는 것이 학자는 제일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만은 해도 축복이고 또 정방우 교수님 같은 훌륭한 교수를 지도교수로 두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축복이니까 네.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 발전되는 모습을 내 죽기 전에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이거 자료 좀 놔줘. 저 우리 안 온 사람 좀 주게. 그것도 그 옆에 있는 것도 안 온 사람들 주게. 목사가 되니까 뭐 줄 곳이 많네. 땡큐.